제가 다음엔 7급을 좀 안 하려고요. 너무 한국어를 잘하셔서 제가 좀 주눅이 들어요. 네. 잘하긴요. 아직 멀었어요. 아 이거 한국어 유행 이거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원 유행어. 네, 유행어예요. 한국의 겨울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추운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요. 엽기 떡볶이 줄이면 엽떡? 네, 엽기 오뎅 줄이면 엽기 오뎅? 신짜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학생 전영지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베트남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inh Chi. Năm nay mình 26 tuổi. Mình đến từ Quảng Ninh và hiện tại mình đang học tiếng Hàn tại Viện Giáo dục tiếng Hàn của Đại học Sô Căng. 네, 멋진 베트남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한국어로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온 전영지라고 합니다. 올해 26살이고 현재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한국어 몇 급이세요? 지금 7급 공부하고 있어요. 7급이요. 네. 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직급도 있어? 6급까지만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여러분 이제 7급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어떤 수업을 하길래 재미있을까요? 특히 말하기 수업은 교재가 따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학기마다 주제가 새롭게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수업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5명의 학생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다 4급, 5급 학생분들이셨거든요. 네. 7급은 처음이세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6급도 안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 수준의 한국어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전혀 걱정은 되지 않네요. 네. 한국에 맨 처음 오신 건 언제 오시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2020년 6월에 여행에 왔어요. 네, 네, 일주일 동안. 2020년 6월. 네. 6년 전이죠?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유학을 시작했어요.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네, 맞아요. 네. 2급부터요. 2급부터 시작하셨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에 처음에 한국 여행으로 오신 건데 네. 그때부터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부터요. 전부터요? 사실 중학생 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K-pop 2세대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네. 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티아라 같은 그룹을 정말 좋아했고 네.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아이돌 2세대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했던 그룹들이 많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어를 배우러 오시기 전까지 베트남에서 미리 한국어를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하노이에 있는 학원에서 약 3개월 정도 한국어 배운 적이 있어요. 기초적인 네, 것만 먼저 맞아요. 공부하신 거군요. 그때는 정말 기초적으로 내용만 공부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건 서강대에 다닌 이후. 네. 2급에서 시작하셔서 이만큼까지 한국어를 잘하시게 될 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2급부터 시작한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네.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이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의 큰 장점은 자유롭고 편안한 수업 분위기랑 다양한 말하기 활동이요. 네. 수업 시간에는 4명씩 조를 이루어가는데요. 네. 네, 매번 차례를 바꾸어서 앉기 때문에 네. 다양한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연습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고 학생들과도 이제 다양한 나라 학생들과 만나서 한국어를 또 연습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가끔 유머도 해주셔서 정말 공부하는 동안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네. 해주시는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영지 씨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나는 좋은 친구들과의 이야기 아니면 선생님과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급 중간 인터뷰 시험이요. 그때는 걱정이 너무 많고 네, 뭔가 스스로를 많이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에 네. 자신이 없으셔서요. 네, 그때 5급까지 공부했는데도 한국어로 대화할 때 자신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 네, 한국어랑 베트남어 문장 구조가 많이 달라서 네,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처럼 제 말도 굉장히 빠르다고 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되는데 빠른 죄송합니다. 편이에요. 좀 네, 천천히 빨리 말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은. 그리고 연음도 많아서 처음에는 한국어 듣는 게 아니라 랩 듣는 정도예요. 네, 진짜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천천히 해서 혹시 느낌이 좀 답답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고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 얘기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직 5급이니까 한국어 나이로는 5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말이 듣고 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후로는 시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더 자신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렇죠. 5살 아이는 네, 말을 완벽하게 못하거든요. 네, 네, 물론 열심히 잘 배우고 계시지만 그렇다가도 한국어가 잘 안 나오고 어려울 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너는 5급 배우고 있고 아직 5살밖에 안 됐어. 네, 그러니까 5살은 누구든 다 원래 말을 못하는 거야. 네. 너무 자신감 너무 떨어질 필요 없어.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네요. 그렇게 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너무 걱정되는데 위로해 주시고 네, 맞아요. 내 자신감을 올라가게 해주고 네, 한국어 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도 말할 때 조금 천천히 말하도록 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 또 영지 씨가 한국 생활하다가 한국인과 대화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영지 씨가 조금 생각하며 이야기해도 아마 한국인들이 크게 답답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국어를 이렇게 멋있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문화적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 한국에 여행도 와보셨고 지금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원 2급부터 시작하시면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음식들, 네. 다양한 음식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네. 거의 한국 음식 다 잘 먹는 편이요. 네. 그래서 딱 하나만 고르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즘에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아마 된장찌개인 것 같아요. 된장찌개. 와우. 네. 네. 원래 베트남 사람들이 된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많이 그쵸. 먹는 사람이 꽤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어요. 네, 심지어 냄새가 훨씬 강한 청국장도 네. 잘 먹는 편이에요. 저는 청국장을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냄새가 너무 심하고 네. 저는 그렇게 발효된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인보다 나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된장국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된장국, 청국장. 의외로 잘 먹는 편이에요. 네. 네. 베트남 음식이 처음 먹기 힘든 음식이 바로 문덕 맘똠이요. 네. 네. 무슨 음식이죠? 새우랑 소금 발효해서 만든 맘똠 뭔가 강한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네. 많아요. 네. 사실 저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럴 때마다 너 베트남 사람 아니야?
네, 그래 아니 그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청국장처럼 그 네. 냄새 때문에 먹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저도 네. 한국인이지만 된장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청국장 못 먹거든요. 네, 네, 같은 거죠. 네, 네. 공감이네요. 네, 새우랑 소금이라니. 전 새우도 좋아하고 네. 짜게 먹는 거 소금도 좋아하는데 아, 두 개를 발효시켜서 먹는 건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네. 혹시 용기 있는 분이라면 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편식쟁이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음식도 많이 드셔보셨지만 이제 다양한 장소, 좋은 네. 곳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여행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소, 도시,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 사실 요즘에 집순이니까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뭐냐면 아마 신촌이요. 신촌. 네, 바로 학교 앞에. 바로 옆에요. 예. 신촌은 서강대, 연세대, 이화대 네. 같은 큰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네. 뭔가 좀 활기차고 젊은 분위기도 넘치거든요. 그렇죠. 저는 갈 때마다 그 대학 생활도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가면 대학생들도 참 많거든요. 대학생도 뭐 음. 아까 말씀한 서강대생도 연세대생, 뭐 이화여대생, 조금 멀리 가면 홍대까지 맞아요. 홍대생들도 와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네, 뭐 쇼핑도 하고 네, 네. 술도 많이 먹고 네, 네, 네. 술집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술 먹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출량이 별로예요. 그렇군요. 신촌은 전 술 먹으러밖에 잘 안 가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갔을 때 유명한 도시들 많지만 꼭 여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하는 도시나 명소,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에 한국들은 네. 나트랑, 다낭, 푸꾸옥 같은 여행지를 많이 자는 편이에요. 네. 네. 근데 물론 이런 곳들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제 고향이랑 가까운 할롱바이에 추천하고 싶어요. 혹시 할롱바이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할롱바이는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네. 그 바다 위에 수많은 석회암 섬들이 펼쳐져 있어서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보세요. 네. 네. 제 친구들도 아까 이야기하신 나트랑, 다낭 이런 데로 베트남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네. 전 아직 베트남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도 생각을 아쉽네요. 한다면 이제 그렇게 나트랑, 다낭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유네스코 지정이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네, 네. 멋있을까 네. 생각도 들고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시면서 한국 생활을 쭉 하고 계셨는데 한국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 생활하면서 저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지. 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정말 단 음식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음료는 무조건 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커피도 잘 안 드셨나요? 그땐? 커피는 설탕도 많이 넣어요. 시럽이나 설탕 네, 넣어서. 맞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 온 후 아메리카노 문화에 완전히 물들게 됐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차갑게. 사실 처음 마셨을 때 별로였어요. 쓴맛이 좀 나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 왜 마시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맛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중독이 되셨군요. 네, 중독.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메리카노만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커피를 먹냐 안 먹냐로 이제 어른인가 아이인가 좀 나뉠 때도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어릴 때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커피를 드시면 너 맛없는데 왜 먹지? 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저 지금 출근할 때 맨 처음 회사 와서 맨 처음 하는 일은
커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커피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 너무 힘들고 네, 네. 네, 저도 중독이 좀 되지 않았나. 네, 저도 중독. 네, 그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신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습관이네요. 네. 한국인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안 그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들, 한국 드라마 아니면 한국 아이돌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 혹은 드라마, 또 문화적인 어떤 것들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네. 폭삭 속았수다. 아, 네. 그리고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네.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네,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소소한 좀 이야기랑 휴먼 드라마 같은 네, 걸 맞아. 좋아하는 거네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정 네. 따뜻하게 남아있는 작품이라서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이제 현대 이야기를 다루지만 또 폭삭 속았수다, 네, 응답하라 이 시리즈들은 다 옛날 한국들을 네, 다루고 맞아요. 있어요. 옛날에 어떤 저도 지금 한국의 장점도 있지만 한국의 지금 옛날보단 정 이런 문화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차가워진 도시가 맞아요. 됐는데 이제 옛날에는 엄청 한국인들이 정이 많았고 서로 챙기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청취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인데 그런 옛날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좀 옛날에 참 그리울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지금도 좋고요. 네. 혹시 가수도 좋아하시는 가수가 있나요? 옛날 가수들 더 좋아해요. 아까 막 얘기하신 네, 빅뱅, 맞아요. 그냥 그 슈퍼주니어. 예, 2세대 같은 음. 그룹들. 사실 요즘 말은 옛날에 또 느낌도 있죠. 네, 그 2세대 너무 독특해서 좋아해요. 네,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정말 케이팝의 개성적인 면들로는 정말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옛날엔 그룹마다 개성이 엄청 강하고 빅뱅 같은 그룹은 정말 음악을 독특하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너무 좋아했고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매력에 빠졌어요. 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의 이런 이야기 말고 네. 학교 밖에서 이제 친구들과 아니면 혼자 했었던 어떤 그런 기억 중에서 이거 너무 내가 재밌게 했던 추억이 남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급 친구들이랑 함께 했던 회식이요. 회식? 네. 네, 회식을 어디서 하셨어요? 신촌이요. 또 신촌. 신촌이요. 네.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한국 유학생들의 그 밤 문화를 제대로 경험한 날이었어요. 같이 술 먹고 네. 놀고 하는 그런 문화요. 네. 1차에서는 술집에서 술 마시며 몇 가지 술게임도 했고 네. 2차에서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미친 듯이 춤도 췄어요. 네. 저는 당연히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제 친구들이 3차까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새벽 2시였는데 네, 제가 한국 술은 베트남 술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 뭐.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따라갔어요. 네. 근데 그 술이 약해서 그런지 야금 주기가 올라와서 그 오히려 더 취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과국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대체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머리도 아프고 속도 너무 쓰려서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진짜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속담 표현까지. 네, 진짜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베트남 술이 조금 더 강한 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강한 술 먹다가 약한 술을 먹으면 그렇게 내가 먹을 때 별로 취한 느낌이 안 들어서 저도 자주 먹을 때가 있어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먹다가 보니까 너무 더 많이 먹게 되고 네. 해가지고 저도 네, 맞아요. 네. 오히려 더 취하게 되세요. 네, 특히 소주 같은 그런 술들은 저는 올라오다가 점점 이제 확 오는 네, 게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네.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음날 집에 어떻게 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아니 도대체 그 한국 사람들은
1차, 2차, 3차 넘어서 새벽까지 마시고 또 다음날 멀쩡하게 그 출근할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이해 지금 안 하라고 돼요. 하면 못 하겠지만 네, 근데 저도 20대 때 그때는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술자리 끝내고 싶은데 친구들이 더 먹자고 하면 네, 맞아요. 그럼 가지 뭐 그냥 먹고 하다가 네, 한 새벽 3시 가서 집에 가서 쉬고 3시간밖에 못 자네 하다가 일어나서 출근하고 네, 그 친구들도 분량이 장난 아니에요. 네, 잘 제가 먹는군요. 잘 먹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만에 그 진짜 완전히 항복했어요. 저도 항복이에요. 한국에서 재밌게 했던 추억이 술로 조금 이제 쩔어져 있네요. 네. 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시고 지금 이렇게 대화도 저랑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고 계신 와중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재밌었던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제가 배웠던 표현들 중에서 네, 그 속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네, 모른다. 맞아요. 네, 그런 거. 처음에는 이런 속담들이 실제로 쓸 일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배운 속담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복삭 수갑수다에서는 그 개천에서 영난다. 네. 다 이루어질 친이에서는 그 무소식이 소식. 무소식이 소식. 네. 네, 그리고 키스는 괜히에서에서는 네. 그 온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네,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럴 때마다 이거 내가 배운 건데, 네, 괜히 반가워서 그 장면이 몇 번씩 돌려보곤 했어요. 네,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하기도 했고 네. 배운 속담 덕분에 그 장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만약에 제가 베트남어를 배운다면 네. 그런 속담 같은 비슷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표현들은 조금 문화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좀 어려운 네. 말일 수 있는데 네. 내가 이걸 이해하고 했을 때 내가 베트남 드라마를 보다가 베트남 노래를 듣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아요. 그럴 때 내가 배웠던 표현이야. 네.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속담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속담보다 조금 더 가볍지만 한국에서 좋아하거나 아니면 영지 씨가 자주 쓰는 한국의 유행어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유행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친구들한테 그 장난 같은 아재 개그 개그. 자주 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핫바? 핫바다? 뭐죠? 열바다. 열바다. 엽기 떡볶이 줄이면 엽떡? 네, 엽기 오뎅 줄이면 엽기 오뎅? 여복?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그 약간 설렁한 개그 네. 저한테 재밌는데 네. 그 친구들은 가끔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네. 방금 한숨을 쉴 뻔했지만 네, 전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아재 네. 개그를 좋아하고요. 너무 부러워요.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완전 아재 개그. 네, 저는 오히려 아재 개그를 쓰면 괜히 제가 조금 너무 아저씨처럼 보일까봐 네, 피하는데 맞아요. 네, 좋습니다. 괜히 여보가 나와서 너무. 좀 당황했죠.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어 공부를 7급까지 하셨잖아요. 7급은 또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매번마다 주제가 바뀌면서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하는데 7급을 또 공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어 공부를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고 다른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한국어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한국어 공부를 마친 후는 대학원 진학할 계획. 대학원이요? 네. 아직은 원서 준비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학부에서 문학 교육을 네.
전공했고 한국에 오기 전에 교사로 1년쯤 근무한 경험도 있어서 오, 선생님을 하셨었군요.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 대해 더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대학원도 그러면 교육 관련된 쪽으로 네. 가고 싶어 하시는 거네요. 네. 네. 학부도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이제 대학원까지 네. 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하시다가 결국 이제 한국 공부가 전부 다 끝나고 대학 공부도 끝났을 때 베트남으로 돌아가시게 되신 때가 있을 거예요.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한국에서 이거는 꼭 해보고 가고 싶어.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스키를 배우고 싶어요. 어떤 거? 스키. 스키. 네. 오, 네. 왜냐면 베트남에 눈이 없어서 그죠, 네, 그죠. 좀 스키 탈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스키장을 꼭 겨울에 가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제 한국의 겨울 어떠셨나요? 맨 처음 한국의 겨울이? 되게 좋아요. 그쵸. 네, 너무 좋아요. 네, 특히 이제 베트남 조금 더운 나라니까 네, 네. 네, 더운 나라에서 한국의 겨울이 처음 맞이하게 됐을 때 그게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춥고 네,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처음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손발 꽁꽁. 네, 저도 한국인 들면 장갑 끼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핫팩 네. 맨날 주머니에 네. 넣고 다니고. 네. 그렇지만 추운 겨울에도 항상 재밌는 레저가 있다면 정말 스키를 빼놓을 수 없고요. 스키, 스케이트보드 꼭 한번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조금 위험한 스포츠긴 하지만 그래도 베이직한 코스에서 타면은 그렇게 네. 위험하지 네, 않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한국에 온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가 서울에서 가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아, 네, 버스 타고 한 2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꼭 베트남 돌아가시 전에 한번 스키는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베트남 친구들이 영지 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베트남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어는 정말 어려운 언어일 것 같아요. 저는 매일 한국어랑 씨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어 배우는 결국 자기 자신과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 배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요. 긴 과정에서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 가끔 울고 싶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네. 그리고 빨리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언어와 함께 살아가듯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한국 실력에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언어는 정말 마라톤과 같죠. 네, 계속 맞아요. 그렇게 단거리로 계속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배우고 계속 달리면서 네, 네, 어떻게든 나와 싸우면서 네, 네, 이겨나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멋진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영지 씨랑 만나봤습니다. 저희 한국어라는 마라톤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원에서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어 언어를 공부하실 때 영지 씨 말처럼 꾸준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히려 더 감사해야죠. 아닙니다. 네. 정말 7급의 실력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아니요. 제가 다음엔 7급을 좀 안 하려고요. 너무 한국어를 잘하셔서 제가 좀 주눅이 들어요. 아니요. 잘하긴요. 아직 멀었어요. 이거 한국어 유행 이거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원 유행어. 네, 유행어예요. 네. 진짜요. 저번에 졸업식 때 누가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네, 그걸 PPT에다 네, 적어놓으셔가지고. 저도 써서요. 영지 씨인가요 그거? 네,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그때 촬영하고 있으면서 네.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서강 학생이 알아보는 법이요. 네, 네. 잘하긴요. 잘하긴요. 아직 네. 멀었어요. 네,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